이래놓고 김송민 와가지고는 선생님 저 1등 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늦게 와가지고는 아씨 꼴찌했어요 뭐 이러면 이건 완전 뭐 볼 것도 없는 거잖아. 왜 그렇게 일본을 가고 싶어 하지? 일본 여자 안 나오죠. 일본 여자가 뭐가 좋아? 좋은 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약간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여자. 2학기 때 약간 그 뭐지 개화기에 신여성 좋아하듯이. 지랄났네 지금. 말을 막 하는구나. 야.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새로운 맛이 있죠 선생님 뭐 이런 느낌? 위험한데? 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을까? 저희 춘남 광촌 귀향 했습니다. 춘만강촌 귀향. 자 보시면요 64페이지 볼게요. 자 64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어별 곡자가 나와 있습니다. 무어별 말 없는 이별이라는 얘기예요. 무자가 없을 무자에 어자가 말씀 어자에다가 별이 이별할 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곡자라고 하는 거 곡할 곡자입니다. 즉 운다는 얘기야.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됐나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자식 때문에 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면요 무어별 15 아리따운 아가씨 15 아리따운 아가씨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맞잖아. 15살짜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선생님 요새는 알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됐어? 네. 야, 근데 무섭긴 무섭더라. 우리 아들내미도 요새 그런 거 봐.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저번에 한번 방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들어갔다가 애가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이 새끼 너 뭐 한 짓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더니 애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지들끼리 그런 거 정보를 공유한대. 니네도 그랬었니? 아니야? 스스로 알아냈어? 아니 그냥 인터넷 커피가 좀 많이. 그래 민수야? 본명을 얘기하면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 정치라든지. 정치를 찾아봤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재명 후보 뭐 정과 3범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올해 대선은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1, 2번이 어떻게 전과가 3개씩 있고 8번이 전과가 18개면 17개. 그게 포스터에 다 그 써져 있다며. 네. 근데 우리 동네 포스터에는 그게 안 써져 있어. 그래서 깨끗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한번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안 써져 있어. 없는 사람이 이 동네만 있나? 이 동네 포스터 어디 붙어 있니? 나 이따가 지나가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바로 옆에 있을 거예요. 여기 건너편 쪽에 횡단보도 건너면 진짜 있어요. 횡단보도까지 건너야 돼?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 자 그래서 15 아리따운 아가씨 순수하다.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 중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즐겁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신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집에 문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잘 사는 집 딸내미예요. 됐나요?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배꽃 사이, 배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달을 보면 달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눈물 흘리네 라고 돼 있죠. 배꽃 하얀색이죠. 달도 하얀색이죠. 됐나요? 그래서 하얀색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 애상감이 고조되는 거야.
됐나요? 자, 눈물 흘리네. 그러고 나서요. 곡자라고 하는 작품 나와있죠. 곡자 보시면요. 이거 누가 썼어? 허난설원이 썼잖아. 허난설원 굉장히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완전히 남봉꾼이에요. 남봉꾼. 그래서 맨날 집 밖으로 돌고요.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친구 집에서 자거나 기생집에서 자거나 맨날 이 모양이라고. 1년에 한 이틀, 3일 요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됐나요? 근데 능력자야. 들어와서는 바로 임신시키고 나가요. 들어와서 또 임신시키고 나가요. 됐나요? 그래서 허난설원은 자식 둘만 보고 살았었는데 이 자식 둘이 죽게 됩니다. 왜 죽냐 하면 돌림병에 걸려서. 돌림병이 뭐야? 전염병. 맞아요. 전염병 걸려서 죽어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독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뭐가 없었다? 백신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는 장티푸스. 요새는 그런 거 걸리면요 그냥 주사 맞으면 끝나요. 근데 장티푸스 걸려서 설사하다 죽고. 되는 호환마마. 무섭죠. 호환은 그거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 그거 호환이라고 하고요. 마마가 이제 무서운 거죠. 천연두. 천연두 걸리면 그냥 죽잖아. 되나요? 옛날엔 죽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면 살아남아도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됐어? 근데 이 애기들이 한 놈이 먼저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애가 병에 걸려서 또 죽어요. 됐어? 그래서는 그 죽은 두 아이를 선산에다 묻어주고 나서는 지금 그 선산에 가서 성묘를 하고 있는 거야.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 자식이 죽으면요 무덤 안 만들어요 원래는. 됐니? 근데 허난설원이 뭐 주장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덤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무덤가에서 이제 보면서 괴로운 심정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거고요. 근데 허난설원이 지금 뱃속에 또 아이가 들어섰던 거예요. 셋째가. 그래서 얘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때문에 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나요? 내가 성심성의껏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허난설원이 선택한 건 아이를 낳습니다. 낳았는데 문제는 몇 년 안 지나서 이 아이조차도 돌림병에 걸려서 죽은 거지. 됐나요? 그래서는 그 괴로운 심정 때문에 버티지를 못하고요. 결국은 정신병에 걸려서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허난설원이 몇 살? 28살이에요. 됐나요? 굉장히 불쌍하죠. 자, 여기서 같이 봅시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 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설상가상의 상황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창작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의 계기가 된다. 자, 슬프구나 광릉 땅이요 라고 돼 있잖아. 슬프구나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정서의 직접 제시가 드러나죠. 그리고 광릉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경기도 광주를 얘기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광릉 땅 줄 긋고요. 여기가 이제 선산이 있는 곳이에요. 즉 아이들이 묻힌 곳이죠. 자, 두 무덤 나란히 마주하고 있구나. 사시나무엔 사시나무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긋고요. 백양목인데 백양목은요 희한한 게 나무 껍질 자체가 약간 흰색이에요. 됐니? 그래서 백양목에서 백자가 흰 백자인데
그래서 얘는요 뭘 상징한다? 흰색은 여기서 우리 사람 죽으면 소복 입죠. 네. 됐어요? 죽음 상징합니다. 맞잖아. 텔레비전에서 귀신들도 다 하얀색 속옷 입고 나타나잖아. 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죽었잖아. 귀신이 됐잖아. 근데 옷도 죽어?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뭐 수의 같은 거로 갈아입히니까. 아니 근데 그 옷도 같이 죽냐고. 아니 죽어야지 같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귀신은 왜 항상 옷을 입고 있을까? 방송을. 아 방송에 걸려서? 아 그래요. 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시체 썩은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아? 시체 썩은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시체 썩은 걸 보여줄 수는 없으니 신기하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같네요. 자 사시나무엔 쓸쓸한 바람 불고 도깨비 불은 무덤가 나무 밝히네 라고 돼 있죠.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애상적인 배경이 제시가 됐다. 이걸 통해서 정서를요 간접 제시한 거다. 자, 종이돈 살라 너희 넋을 부르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제 있으면 옛날에는 지금은 아예 그냥 지폐를 꽂아줘요. 지옥 가면서 이제 지옥이래. 저승 가면서 저승 가면서 노잣돈으로 쓰라고. 신과 함께 그 애니메이션? 아니다. 그 웹툰 거기서도 나오죠. 쟤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엽전 같은 걸 넣어주면 쇠독이 오를까봐 걱정이 됐는지 가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같이 태워서 줘요. 됐나요? 그 노잣돈하라고. 자, 종이돈 살라 너희 넋을 부르며 무덤에 술잔 따르며 재를 올리네. 너희 넋은 응당 온우인 줄 알고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 넋은 응당 온우인 줄 알고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리라.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화자의 축원이에요. 축원. 됐니? 저승에서라도 행복하라고. 됐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라고. 자, 비록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 하지만 봐, 또 임신했잖아. 어찌 잘 자라길 바라겠는가? 어찌 잘 자라길 바라겠는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서리법.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슬픔과 자책하는 마음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쌤 근데 응? 딸을 작년에 잃고 배에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넷째요. 아니, 딸이 지난해에 죽었고 올해는 아들이 죽었고 뱃속에 지금 애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있는 애가 셋째. 아, 셋째야. 왜 남의 집 족보를 꼬고 있어? 아무리 죽었다지만. 자, 그래서요. 어찌 잘 자라길 바라겠는가? 부질없이 황대사를 읍조리다. 황대사를 읍조리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고사 인용한 거야. 왜? 황대사라고 하는 노래가요. 뭐냐 하면 자식을 죽인 어머니를 책망하는 노래인데 그거 나와 있어요. 어디? 64페이지 거기 1등급 노트 밑에 보시면요. 당나라 고종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위로 넷은 천후의 소생이었다. 고종이 맏아들인 홍을 이제 태자로 삼자 계후가 둘째 마누라죠. 계모가 시기하여 그를 독살했다. 둘째인 현은 태자가 되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자식을 죽인 어미를 책망하는 노래를 지어 악공에게 부르게 하고 아버지의 책임을 깨닫게 하였다. 하지만 그도 결국 궁에서 쫓겨나 죽고 말았다고 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인 어머니를 책망하는 노래를 얘가 불렀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냐 하면요. 자책감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자식들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른 거야. 됐어? 됐어? 응.
애 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는구나, 애 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슬픔이라고 하는 거, 슬픔의 단적 제시가 드러난다. 됐나요? 자, 보시면요, 작품 개관 부분에서요, 가시 보시게 되면요, 얘는 갈래상으로 1시 5원 절구다. 1시 5원 절구 여기 줄굼고요. 성격은요, 서정적 애상적이다. 서정적 애상적도 줄굼고요. 주제는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줄굼고요. 특징은요, 화자가 관찰자적 위치에서 화자가 관찰자적 위치 여기 줄굼고요.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요. 나시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1시 5원 고시입니다. 1시 5원 고시 여기 줄굼고요. 됐나요? 그래서 당나라 시의 그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쓰면 절구, 4줄짜리는 절구, 8줄짜리는 율시, 그 다음에 12줄에서 16줄 정도 되면 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근데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5원 고시는 옛날식이란 얘기야. 당나라 전에, 송나라, 당나라 전에 시 쓰던 방식으로 썼단 얘기예요. 됐니?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 성격은 애상적, 직설적, 애상적, 직설적 여기 줄굼고요. 자, 주제는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여기 줄굼고요. 특징은요, 직설적 어법과 고사 여기 줄굼고요. 이걸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다. 화자의 심정 여기 줄굼고요.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화자의 위치 요거 줄굼고요. 가시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 여기 줄굼고요. 15살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이별의 상황을 여기 줄굼자 이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음 여기 줄굼고요. 됐나요? 요 정도 나이 되면 15살 정도 되면 이제 남자의 눈을 뜨는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됐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15살이면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됐어?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시어의 기능, 백곡과 달, 백곡과 달 여기 줄굼고요.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순백의 이미지를 가졌으며 애상적인 분위기를 여기 줄굼자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이별의 안타까움을 더해줌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나시 표현상의 특징, 직설적 표현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현했고요. 대조적 상황 제시, 대조적 상황 제시 여기 줄굼고요. 두 아이를 잃고 곧 아이가 태어날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강조했다. 쓸쓸한 배경 묘사 요것도 줄굼고요. 쓸쓸한 무덤가의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고요. 고사인용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황대사를 통해 화자의 자책감을 표현했다. 됐나요? 네. 넘어가서 어디로 갈까나, 고전 소설을 좀 가볼까나. 우리 고전소설 사신함정기는 했어? 안 했지? 페이지 130. 네, 안 했어요. 홍길동전은 했니? 이건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니? 네. 근데 홍길동전 우리 다 알잖아. 그렇죠. 홍판서가 꿈을 꾸고 나서 태몽을 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내하고 동침하려고 대낮에 꿔요. 대낮에. 근데 사실은 알아두실 거, 꿈은요, 자정 전에 꾸는 꿈이 그게 이제 예지몽 같은 거예요. 됐어? 새벽쯤에 꾸는 꿈 있잖아요. 한 새벽 3시나 4시 요때쯤. 요 개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낮에 꾸는 꿈도 역시 개꿈입니다. 됐나요? 근데 홍판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황룡이 나온 거야. 용 중에서 제일 좋은 골드 드래곤이 나온 거죠. 야, 이씨 카드 제대로 긁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뽑기 운이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를 쫓아간 거야. 대낮에. 그래서는 아내한테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거절해요. 어우, 민망하게. 아래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양반 대갓집에서
대낮부터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싫다고 얘기해요. 그래서는 차이죠. 차이고 나서는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S급인데 S급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딱 돌아보는데 그때 이제 춘섬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어. 근데 이 춘섬이가 대감님 잠깐 방을 청소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홍판서에 방 안에 들어간 거야. 겁도 없이. 들어갔다가 이제 홍판서가 그 춘섬아 잠깐 문 좀 닫고 이리 와보겠느냐? 그래가지고 춘섬이랑 해요. 난 다 설명했어. 알아서 들어. 그래가지고 춘섬이가 임신을 한 거지. 춘섬이의 나이 이때 16살. 개변태죠. 16살. 중3이잖아. 중3 보고 막 마음이 설레니? 설레? 준혁아 그래? 아니지. 태연아 설레? 아니지. 민수? 설레? 쏙민이면 설렐 것 같아. 쏙민이면 설렐 것 같아. 변태지 개변태. 왔냐? 방깁스했네? 축구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아니 제가 점프하다가 착지하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진짜 몸은 몸대로 상하고 이게 뭐니? 아프진 않아?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네 그나마. 너랑 쏙민이 때문에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 승민이 오늘 일본어. 뭐 말하기 뭐 대회 있다 그러더만. 아니 그거는 학원 스케줄하고 안 맞으면 빼야지. 그 일본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변태적인 드림을 가지고 있어 걔는. 일본인 여자애랑은 잘 돼? 승민이요? 안 됐지? 그래? 터져가지고. 뭐라고? 인스타 터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물 건너갔네. 자, 어쨌든 어떻게든 일본 가서 만나겠다는 그 강한 의지. 아유, 심란하다. 그래서 16살 임신시켰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 밖에서부터 들었어? 네.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낳았는데 그게 누구야? 그게 홍길동이었던 거야. 됐니? 네. 근데 길동이가 진짜로 S급이었던 거지. 제대로 카드 긁은 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똑똑해요. 하나를 알려주면 문일지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근데 얘는 소설상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문일지백이라고 나와. 하나를 들으면 100을 한다는 얘기죠. 똑똑해요. 1 하면은 100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좀 기분이 좀 그렇다. 1 하면은 100 하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애가 100가지를 아는 거야. 똘똘해.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서자다 보니까 첩의 자식이잖아. 홍판서는요 첩이 굉장히 많아요. 본마누라 하나에 첩이 한 3명인가 그렇게 돼요. 3명인가 4명 돼요. 4명이다 4명. 그 중에서 셋째 첩이 바로 엄마야. 됐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똑하긴 한데 홍판서도 얘를 예뻐하기는 하는데 서자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질까봐 일부러 선 긋고 됐어요? 친한 척을 안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막 혼내고. 왜? 대감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서자이기 때문에. 됐어? 그래가지고는 얘가 이제 그게 한이 쌓인 거야 가슴에. 나이가 이때 몇 살? 8살이에요. 8살짜리가 한이 있어요. 초1인데 민수 표정 봐. 8살이면 한을 가질 만한 나이 아닌가? 이런 표정인데 너 한이 있었어? 없죠. 좀 그래서 간혹가다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을 갖기도 해요. 형에 대한 원한.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한을 갖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얘가 결국은 뭐한다?
집에서 나오게 되죠. 집에서 나와서 따로 암자를 지어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 암자에서 혼자서 생활을 한 거야. 공부하면서. 됐어?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하고 애가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홍판서의 애정이 글로 쏠리는 걸 누구나 다 느껴요. 누구나 다 느껴. 근데 그때 이제 초란이라고 하는 첩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초란이는 뭐 출신이다?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들은요 뭐해요? 서로 질투하고 헐뜯죠. 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내가 받기 위해서. 되니? 그러다 보니까 얘는 투기가 몸에 뱄던 거야. 투기가 질투하는 거예요. 또 전투력이 상승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초란이가 가만히 보니까 홍판서가 춘섬이를 굉장히 챙겨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야? 길동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초란이가 춘섬이를 직접적으로 공격은 못해. 왜? 그랬다가 걸리게 되면 얘 쫓겨나거든. 7거지 악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하면 안 되는 7가지 악한 행동. 이거 하게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춘섬이를 공격을 못하고 누구를 쳐내려고 한 거야. 길동이를 죽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자객을 고용해서 길동이를 공격하라고 시켜요. 이때 당시에 길동이의 나이가 몇 살? 10살. 초등학교 3학년. 됐나요? 근데 길동이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잘 들어. 까마귀는요 밤에 난다 안 난다? 안 날아요. 까마귀는 절대로 밤에 날지 않아요. 됐어? 까마귀 더럽게 커요. 생각보다 커. 이만해 막. 무서워. 저번에 한번 길 가는데 까마귀가 내 옆으로 스쳐 지나갔거든? 무슨 와 독수리인 줄 알았어 나. 시커먼 독수리가 지나가. 그 우는 소리도 되게 싫어. 이러면서 막 울잖아. 너무 싫어. 근데 어쨌든 까마귀는 밤에 울지 않는데 길동이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새벽 2시 정도 됐어. 새벽 2시인데 갑자기 까마귀가 울면서 지나가는 거지. 기분이 묘한 거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길동이가 점을 쳐봐요. 영영영영 해가지고 점을 딱 쳐봤더니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온대. 그래서 다시 또 도수를 부려요. 영영영영 해가지고 또 부렸더니 천리안이 딱 떠지면서 저 멀리서 자객이 길동이 죽이러 갑시다. 이야 이야오 하면서 칼 들고 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길동이가 도수를 부립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겨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길동이를 죽이러 왔던 자객의 이름이 특제예요. 뭔가 특제 소스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와가지고 길동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자객 생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프로페서예요. 프로페서.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길동이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내가 봐줄게. 근데 나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초3이 니네한테 날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 아니요. 아니죠. 근데 특제가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길동이가 그 자리에서 칼을 뺏어버려요. 뺏어서는 특제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거 누가 시켰는지 알아낸 거야 얘가. 그래서 초란이가 시켰구나라고 해서 초란이도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죽이진 못해요. 왜? 아빠의 첩이잖아. 아빠의 첩이면 자기 엄마랑 동급이에요. 엄마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가 죽이지 않고 집을 나가서 이제 가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지. 홍판서를. 그래서 홍판서가 왜 그러느냐, 왜 밤에 지금 짐 싸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그래서 한이 쌓여서 제가 나갈 겁니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호보호형을 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허무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라 불러도 되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돼. 그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하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저 집을 나갈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호보호형을 허한다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문일지 백이 맞아? 멍청이죠. 똥멍청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나간다고요. 나가. 그래서 집을 나옵니다. 나와서는 얘가 돌아다니다가 산속에서 도적들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을 딱 봤더니 여기서 우두머리를 뽑는데 그 집단의 이름이 뭐다? 골빈당이죠.
그지? 골빈당이 맞아? 활빈당이잖아. 골빈당은 이 골빈 놈들아. 됐어?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활빈당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우두머리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길동이가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이만한 돌을 다들 들게끔 한 거야. 근데 이만한 돌이면 몇 킬로그램쯤 나갈 것 같아요? 이만한 돌이면 100kg. 100kg, 80kg. 80, 100, 200, 100에서 한 120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머슴 뽑을 때 이만한 돌을 들게 했었어요. 힘이 좋은 놈 뽑는다고. 근데 다들 이거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애쓰는 걸 보고는 길동이가 아이 비켜봐요. 뭐 그거 하나 못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얘가 딱 오더니 집채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건물을 그냥 든 거야. 야호! 그러면서 말이 되냐고. 그래서 얘가 총수가 되게 되고 활빈당에 됐나요? 그러고 나선 탐관오리들 다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상소문을 올릴 거 아니야. 왕 입장에선 자기 부하들이잖아. 오야붕이 돼가지고 애들 안 봐주면 애들이 나중에 뭐 하겠어? 왕을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동이를 잡아들이라고 방을 붙이게 되고요. 길동이가 잡혀와요. 근데 8명이 옵니다. 8도에서 1명씩 다 잡아온 거야. 됐나요? 근데 홍길동전 이게 뻥 같은데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아주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어요. 됐니? 중종이었나 누구였나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8군데에서 홍길동이 발견되었다라는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8명을 잡아왔어. 근데 잡아왔는데 얘네가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홍판서가 그때 왕 옆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예이 무도한 놈아, 너 때문에 지금 가문이 아작이 나게 생겼잖아. 나라에 충성하고 효를 다해야지 이 불효한 놈아!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홍판서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는 8명의 길동이가 뭐 한 거야?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몸을 떨어요. 여기 오락줄이 묶여있는데 몸을 떨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락줄이 두두둑 다 끊어져요. 너무 역겨웠나봐.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주머니에서 환약을 꺼내는데 얼마만한? 이만한 환약을 꺼내서 8명이서 8개를 홍판서의 입에다 집어넣어요. 8코인을 집어넣은 거죠. 야 이거 배부르겠어. 근데 그걸 먹고는 홍판서가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길동이가 다시 나를 찾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슝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잡을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지. 쟤한테 관직을 내리면 올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방심했을 때 모가지를 베버리자. 그래가지고 병조 판서를 내리겠다라고 제수한다고 방을 붙인 거야. 그래서 길동이가 그걸 보고는 기분이가 좋아졌어. 왜? 얘는 관직 자리에 못 나가는 애거든, 서자니까. 그래서 관직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간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마를 타고 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다? 외제차 타고 온 거야.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거 타고는 그 있잖아. 힙합 하는 애들 보면 차 이렇게 방방 뜨게 하잖아. 그거 타고는 Put your hands up!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왕의 바로 앞에 오면 이제 도끼를 든 애들이 덮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멀찍이 떨어진 데서 딱 쓰더니 전하, 플렉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전 이 나라를 떠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는 신하들이 이제 끝까지 추적하자 그러는데 아니다. 지가 한 말 지가 지킬 만한 놈이다. 쟤 남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는 이제 홍길동이 돌아와서는 부하들 끌고 어디로 간다? 율도로 가게 되죠. 율도국으로. 그래서 율도가 아무래도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어디쯤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인도네시아쯤.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계속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에 가서는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딱 본 거야. 근데 여기에 이 율도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포악한 거야. 됐어? 그리고 이 율도에 또 이제 정착할 만한 곳인가 해서 얘가 먼저 정탐을 한 거야. 쫙 돌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생긴 요상하게 생긴 조그만한 몬스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니네 머릿속에 게임으로 생각하면 고블린? 뭔지 대강 알겠지? 네. 고블린 같은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건 뭐야? 그러면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왕고블린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고블린이 뭐 한 거야? 동네 사람들 다 괴롭히고 그리고 여자 2명을 납치해 와서 자기 마누라 삼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태계 종을 파괴하는 나쁜 새끼. 그런 다음에 얘가 길동이가 일부러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약초꾼이라고 뻥을 치고는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왕고블린이 조금 아팠거든. 왜 아프냐 하면 길동이가 걔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활을 딱 쐈는데 그게 맞아버린 거야. 어이쿠 삑살이 났네 그러면서 팍.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 걔한테 이제 약을 지어주는데 약초꾼이라고 뻥치고 약 지어주는데 그 약이 독약이었던 거지. 자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실게요 그러면서 먹였는데 혹고블린이 그 자리에서 왕고블린이 피를 토하고 죽은 거지. 그걸 보고는 조그마한 고블린들이 막 달려드니까 길동이가 도수를 부려서 화살을 하늘로 탁 쏴요. 그랬더니 이게 광역 딜이 들어간 거지. 화살이 수백 개가 돼가지고 확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여자 둘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 2명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 왕고블린이랑? 별 차이 없잖아. 이 새끼도 이상한 새끼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율도국 왕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다음에 한판 붙자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붙어서 이겨요. 율도국 왕을 쓰러뜨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가 이제 율도국의 왕이 돼버려요. 뭐냐고 얘는 도대체 정체가.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밤인가 꿈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꿔요. 그래서는 얘가 날아가서는 아버지의 시신을 챙겨서 조선에서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장례 치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 근데 나 같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빠 시신 챙길 때 엄마도 같이 데리고 오면 되잖아. 네. 그런데 아빠 시신만 들고 와. 율도국에 묻었어. 엄마는 남아있어 조선에. 그런데 카바 쳐주던 게 누구야? 아빠였어. 근데 아빠 죽었잖아. 네. 그러면 그동안 얘가 총애를 받고 있었잖아. 너 같으면 그 용서할 수 있어? 아니. 네가 본마누라야. 갈구겠죠. 근데 엄마도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엄마 시신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랑 합장해 드려요. 그러고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어? 어려울 거 없죠? 자, 본문을 잠깐 볼게요.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게 사서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서오경 중에 하나인데 이 주역에 보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그 괴를 가지고 되네? 네. 태극기에 괴 있잖아. 네. 이렇게 다 4개. 그런 비슷한 거 가지고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약간 칠 줄 알거든요. 동전 가지고 치는 점이 있어요. 6효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동전 3개만 있으면 돼. 그 던져가지고 나오는 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운수가 결정이 돼요. 오. 근데 자주 안 봐드립니다. 어. 왜? 그런 거 점 자꾸 보면 천기를 누설했다고 해서 저주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될 수 있으면 안 봐요, 잘. 그래서 선생님 저 대학 합격할까요? 그러는데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점쟁이한테 가!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거든. 대학의 합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공부를 해! 자, 그래서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가기에 라고 돼 있잖아. 까마귀가 3번 울고 지나가기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불행을 암시하는 거야. 불길한 일을 암시하고
길동이 이상하게 여기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지금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하도다. 길동이 잠깐 팔개를 버려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고 둔갑수를 써서 둔갑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얘는요 비범해요. 너네 둔갑수를 부릴 수 있어? 아니요. 얘네 트랜스포머야? 축축축축 하면서 바뀔 수 있어? 없잖아. 아 거기서는 바뀌잖아. 저기 어디야 번개맨에서 마리오라고 하는 애가 나오잖아.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생. 아 니네는 그 세대가 아닌가? 아니 너무 옛날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 일이야? 그래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번개맨이 3개거든? 1대 번개맨이 있고요. 2대 번개맨이 있고 3대 번개맨이 있어요. 네. 1대 번개맨이 원래 번개맨이야. 빨간색 안경 쓴. 2대 번개맨이 노란색 안경을 썼어요. 3대 번개맨 까만색 안경을 썼어요. 근데 2대 번개맨이 금방 잘린 이유는 발차기가 안 돼서 그래요. 발차기를 하는데 이렇게 발차기가 트레이드마크잖아. 발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 야! 야! 그러면서 이렇게 차는데 내가 봐도 안타깝다. 태권도장 좀 다니지 막 이런 생각 드는.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둔갑수를 써서 그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에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 세모 치시고요. 이게 자객이죠.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여기서부터 가로를 잡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 중의 풍경이 장엄하였다. 특제가 크게 놀라서 길동이 조화가 신기하다는 것을 깨닫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문득 길이 끊어지고 층층 절벽의 가로마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서 살펴보니 한 소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길동이죠.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를 불다가 특제를 보고 크게 꾸짖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겠는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겠는가? 여기 줄거고요. 이거 뭐예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사상이 드러나고요. 소년이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돌멩이가 날리거늘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성 드러나죠. 자, 계속 보시면요.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려 하고 달려들며 크게 소리쳤다.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와 더불어 상공과 의논하고 상공이 여기서 누구예요? 상공? 아니에요. 그건 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명칭을 잘 알아야 돼. 고전 소설은요. 명칭만 알아도 반 먹고 들어가. 아빠요. 맞아요. 홍판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집의 가장은 상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도 상공이라고 부르고요. 그 집에 몸종들이 있으면요. 그 몸종들도 상공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 특제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길동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여기 줄굼고요. 역시 비범성이 드러나죠. 비범함. 자,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네가 재물을 탐해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은 죽여서 후환을 없애리라. 길동이 한번 칼을 들어 치자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길동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날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은 방에 들이치고 꾸짖었다. 그래서 관상녀도 역시 세모치시고요. 그래서 이거 공모자입니다. 공모자.
공모자고요. 자, 너는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초랑과 함께 나를 죽이려 하느냐. 길동이 칼로 베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여기는요 대가로로 묶어주세요. 대가로. 그래서 이거 왜? 이거 편집자죠? 그렇지.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것들 나오면요 요거 거의 대체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밤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슬픈 마음을 더하였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 초란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초란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칼을 내던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효심이 드러나죠. 길동이의 효심이 드러나죠. 멀리 달아나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바로 상공의 침소로 가서 하직을 구하려 하였다. 마침 공도, 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누구예요? 홍판서 얘기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래서요. 마침 공도 창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창을 열어보니 곧 길동이었다. 공이 길동을 가까이 불러 물었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아니하고 이리 방황하느냐. 길동이 땅에 엎드려 대답하였다. 소인이 일찍이 소인이라고 얘기했죠. 소인. 여기 줄굼고요. 이 명칭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서자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서자라서 사용한 호칭입니다. 자, 소인이 일찍이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 의롭지 못한 사람 요거 세모 치시고 이게 초란이죠. 상궁 때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궁을 모실 길이 없으니 오늘 상궁께 하직을 구합니다.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가 가출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이제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서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어머니를 음해할 수 있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하고 이제 가출하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작품 개관 부분 보시게 되면요. 국문 소설이고 영웅 소설이고 사회 소설입니다. 국문, 영웅, 사회 요거 줄 쭉쭉쭉 그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입니다. 최초 타이틀이 붙어서 얘 중요하고요. 성격은요. 전기적, 여기 줄긋자 전기적, 비판적, 사회개혁적, 여기 줄긋고요.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 줄긋고요.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 여기 줄긋고요. 배경은요. 시간적으로 조선시대 여기 줄긋고요. 공간으로는 조선과 율도국 여기 줄긋고요. 자, 주제 첫 번째로는요. 부조리한 적서차별과 신분제도의 개혁 여기 줄긋고요. 해외 진출과 이상국 건설 여기 줄굼고요. 빈민구제 사상 여기 줄굼고요. 특징은요. 정치의 부패와 여기 줄굼자 정치의 부패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비판한 최초의 국문소설 여기 줄굼고요. 되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썼어? 허균이 썼잖아. 허균이 썼는데 허균이 왜 이 작품을 썼을까요? 왕깔라고? 그 말고 자, 이 소설을 쓴 이유는요. 허균의 친구들이 서당 친구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다 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관직에도 못 나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적서차별 심하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허균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랐던 거야. 되니? 그래서 적서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한이 맺힌 내 친구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됐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결국은 계급제도를 비판했잖아. 근데 지가 결국은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 결국은 지가 계급제도를 다시 유지를 하잖아.
그래서 이건 좀 한계가 있는 소설입니다. 됐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1등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문학사적 의 최초의 한글 소설 여기 줄거고요. 한글을 표기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자층의 확대 여기 줄거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소설책이 나오면 읽기 시작한 거야. 됐니? 왜냐면 한글 정도는 우리도 배울 수 있으니까. 한문은 어려워도.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당시 사회제도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을 여기 줄긋자 백성들의 저항을 주제화함 구세제민 여기 줄긋고요. 의 사고가 반영됐다. 자, 그리고요. 영웅의일생이라는 영웅의일생 여기 줄긋고요. 서사구조를 계승하여 서사구조 여기 줄긋고요. 후대 소설의 교량 역할 여기 줄긋고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배경을 중국에서 취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았다. 우리나라를 무대 여기 줄거고요.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이 반영된 현실 참여적 문학이다. 현실 참여적 여기 줄거고요. 구성상의 특징 보시게 되면 대체로 영의 일생을 다룬 영일대기적 구조를 보이고요. 고귀한 혈통 앞에다가 플러스. 자, 그리고요. 비정상적인 출생 마이너스. 비범한 능력 플러스. 어려서 위기를 맞은 마이너스. 구출자를 만나 위기를 벗어난 플러스. 근데 여기선 구출자는 안 나와요. 지 능력으로 그냥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라서 다시 위기에 봉착한다 마이너스. 그리고 위기 극복 후 승리자가 된다 여기 플러스. 자, 당대의 사회 현실.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 신분의 격차 여기 줄었고요. 홍일동의 아버지 홍판서는 양반이었으며 어머니 춘섬은 종이었다. 적서차별에 엄격했다. 적서차별의 엄격 줄었고요. 적자가 아닌 서자들은 자식의 대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벼슬길에도 나갈 수 없었다 라고 돼 있는데 벼슬길에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는데 뭐냐면 그 별로 좋지 않은 관직이나 이런 것들밖에 못 나가요. 예를 들면 의관. 의관이 뭐야? 의사? 되나요? 어이들 중에서는 서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준 있잖아. 동의보감 쓰는 허준도 서자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 양반들은 손에 피 묻히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탐관오리들의 약탈이 심했다. 탐관오리들의 약탈이 심했음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길동이 탐관오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많은 부패 관리들로 인해 사회가 혼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되나요? 부패 공직자 얼마나 많아. 국회의원들 털면 절반 이상은 다 뭐 이렇게 해먹은 놈들이야. 됐니?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 다 냄새나 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만 위험한 말이야.